팀 외야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면서 내년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 네 번째 옵션으로 급부상한 조세진이 과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서울고 시절 뛰어난 타격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조세진은 2022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롯데에 입단했다.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답게 데뷔 첫 해 기회를 얻었지만 39경기에서 타율 0.186, 86타수 16안타, 6타점을 기록하며 1군의 높은 벽을 체감했다. 같은 해 퓨처스리그에서는 52경기 타율 0.351, 194타수 68안타, 7홈런 34타점 OPS 0, 973을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준 그는 2023년 5월 상무 입대를 결정했다. 상무 소속으로 2023년 30경기에 출전한 조세진은 타율 0.214, 70타수 15안타, 2홈런 10타점으로 부진했지만 2024년에는 타율 0.261 8홈런 54타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7월에 열린 2024 신한솔뱅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3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MVP를 수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 외야진은 포화 상태였다. 빅터 레이에스, 윤동희, 황성빈이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추재현, 김민석, 장두성, 김동혁 등도 백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상무에서 성장한 조세진에게도 기회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롯데가 두산 베어스와 3대2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상황이 변했다. 내야와 불펜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 전민재와 정철원을 영입하며 외야 자원인 김민석, 추재현, 투수 최우인을 내보냈다. 1군에 가장 가까웠던 두 외야 자원의 이탈로 조세진에게 기회가 열렸다. 시즌 초 황성빈 역시 4옵션 외야수로 평가받았다. 김민석이 개막전 부상으로 이탈하고 복귀 이후에도 타격감을 찾지 못하자 황성빈이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황성빈은 2022 시즌 102경기에서 타율 0.294 1홈런 16타점 10도루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2023 시즌에는 74경기 타율 0.212, 무홈런 8타점 9도루로 부진하며 도루 성공률도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황성빈은 기회를 살려 125경기 타율 0.320 4홈런 26타점 51도루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초반 롯데의 침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50도루 기록은 2010년 김주찬 이후 14년 만이었다. 백업 선수였던 장두성과 김동혁이 주로 대주자, 대수비 역할을 맡는 상황에서 주전 외야진의 공백이 생길 경우 조세진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롯데 팬들의 관심은 그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리틀 이정우 대신 선택된 선수 외야 정비 과정에서 생존, 네 번째 외야수 이상의 가치를 증명할까? 당장은 네 번째 외야수로 평가받겠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롯데 자이언츠의 예비역 외야수 조세진은 희생을 통해 지켜낸 선수다. 롯데는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내부 불펜 자원인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원중과는 4년 최대 54억 원, 구승민과는 2년 최대 21억 원으로 계약하며 합리적인 금액으로 팀의 핵심 불펜 듀오를 지켰다. FA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여기까지였다. 대신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로 빅딜을 성사시켰다. 2022년 신인왕을 차지했던 강속구, 불펜 정철원과 유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하며 불펜과 내야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으로 리틀 이정후라 불린 김민석과 올해 상무 복무를 마친 뒤 아직 가능성을 검증받지 못한 외야수 추재현을 두산에 넘겼다. 여기에 강속구 투수 최우인도 포함됐다. 특히 롯데는 내년 1군 로스터에서 주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젊고 유망한 외야수 2명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야 했다. 두산은 외야진 보강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롯데 역시 불펜과 내야진 강화가 시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연령대의 재능 있는 외야수 2명을 내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현재 롯데 외야진의 주전 선수들은 확실히 자리 잡았다. 트레이드 당시 미계약 상태였던 최다 안타 신기록 보유자 빅터 레이에스는 이후 재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대표 외야수로 도약한 윤동희와 14년 만에 50도루를 달성한 황성빈이 중심을 이룬다. 주전 선수들을 뒷받침할 백업 선수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김민석과 추재현은 이 경쟁에서 유망주로서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들이었다. 주전으로 올라설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더욱 아쉬운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롯데는 이들을 트레이드 카드로 과감히 활용하며 선택과 집중을 진행했다. 주전 구성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백업 선수들의 특화된 능력을 비교했고, 중복 자원으로 평가된 선수들을 정리했다. 장두성, 김동혁, 신윤우 등 빠르고 수비에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백업 자원으로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한 선수를 남기고 기회를 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바로 올해 11월 상무에서 전역한 외야수 조세진이다. 서울고 졸업 후 2022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 우타 외야수로 강한 어깨와 뛰어난 파워 잠재력을 가진 그는 프로에서도 주목받았다. 특히 학창 시절부터 외야수 포지션을 소화해온 전문 외야수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데뷔 시즌에는 39경기에서 타율 0.186, 86타수 16안타, 6타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삼진은 25개를 당했으나 볼넷은 단 1개에 불과해 1군 무대에서 고전했다. 반면 2군에서는 52경기에서 타율 0.351, 194타수 68안타, 7홈런 34타점 OPS 0.973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2023 시즌 도중 상무의 입대의 병역을 해결한 그는 올해 93경기에서 타율 0.261, 303타수 79안타, 8홈런 54타점 OPS 0.776의 성적으로 전역 후 새로운 기대감을 안겼다. 삼진 67개를 당하는 동안 51개의 볼넷을 얻어내며 볼넷 삼진 비율도 개선되었다. 결국 롯데는 김민석, 추재현보다 조세진의 잠재력을 선택했다. 강한 어깨, 안정적인 수비, 리그에서도 희소한 파워 잠재력을 갖춘 우타 외야수가 팀에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루와 수비의 강점을 가진 장두성, 김동혁이 모두 좌타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타 외야수의 필요성도 반영되었다. 올해 우타 대타 자원이 부족했던 만큼 조세진의 타격 능력을 내년 1군 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조세진이 네 번째 외야수로 자리 잡고 경쟁하는 것은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더 나아가 네 번째 외야수를 넘어선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롯데는 조세진이 미래 주전 외야수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전역 직후 일본 미야자키 수비 캠프에 합류해 김태형 감독 아래 훈련하며 준비를 이어갔다. 트레이드에 포함된 김민석, 추재현, 정철원, 전민재의 활약이 트레이드의 직접적인 성과를 좌우하겠지만, 조세진의 성장과 성과에 따라 롯데가 2024년 겨울에 내린 결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전체 3픽 특급 유망주를 떠나보낸 자신감? 거포 잠재력의 21세 군필 외야수를 영입했으니 전체 3픽으로 지명했던 특급 유망주를 트레이드했다. 과감한 결정 뒤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바로 조세진의 가능성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두산 베어스와 3대2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야구계를 들썩이게 했다.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 투수 최우인을 내주고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했다.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은 누구나 인정하는 김민석과 정철원이었다. 김민석은 올해 겨우 2년차 시즌을 보낸 20세의 젊은 외야수다. 그는 지난해 롯데 역사상 첫 고졸 신인으로 데뷔 시즌에 100안타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 사직 아이돌로 불릴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타격, 주루, 수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조세진은 김민석보다 1년 앞서 롯데가 2차 1라운드, 전체 4번로 지명했던 유망주다.
최근 몇 년간 롯데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아웃풋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해다.